네, 안녕하세요. 자율전공 탐색 교과목, 우리 AI가 코딩하는 시대,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이제 특강을 담당하게 된 이제 소프트웨어학과의 나홍수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지금 자율전공을 이제 학부로 입학을 하셔가지고 이제 어떤 전공을 이제 배워야 할지 이제 고민하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 공학이나 뭐 이제 소프트웨어 전공이라든지 저희 학과 쪽에 와가지고 이제 수업을 듣게 됐다는 거는 뭐 이제 관련해서 조금 어, 관심이 있고 이제 흥미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이제 들어오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아무래도 요새 이제 AI를 주로 사용하는 시대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AI가 코딩을 대신을 해주는데 이제 관련된 우리 이제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공학 그쪽 전공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가면서 이제 살아갈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좀 저희 전공에서 뭐 어떤 일들 그리고 어떤 걸 배운다 요 관점보다는 이제 왜 우리 학과에서 관련된 전공 내용들을 배워야 하는지 그러니까 왜라는 측면에서 한번 특강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강의 영상을 조금 찍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긴 시간은 될 것 같지 않고요. 짧으면 30분, 길면 한 40분 정도 걸쳐가지고 관련된 내용 한번 설명을 같이 들어보시고 왜 우리가 AI 시대 때 이 해당 전공을 배워야 하는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 전공 탐색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강의를 찍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학과에 입학을 하시게 되면은 볼 수 있는 이제 그 나옹투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학과에서는 뭐 이제 파이썬 어떤 교양교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뭐 모바일 프로그래밍 혹은 뭐 미적 뭐 그리고 요즘에는 머신러닝 교과목도 담당을 해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전공으로는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 쪽을 전공을 했는데 네트워크 관련된 교과목으로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 교과목도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나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뭐 상담을 요청하시던 아니면은 뭐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이메일 주소 있죠? 여기 이메일 주소로 뭐 질문 같은 내용들도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여러분들 소프트웨어학과 입학을 하게 되면은 뭐 정식으로 그때 또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특강에서는 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뭐 현재 뭐 가장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AI 시대에 살고 있는데 AI에 대한 현황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컴퓨터 공학이나 뭐 소프트웨어 쪽 뭐 이쪽 전공 저희 학교에는 이런 두 개의 전공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배우는 커리큘럼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전공을 이렇게 좀 선택을 했다라는 거는 결국엔 또 AI에 또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AI 시대에 살고 있는데 AI를 활용한 현재 전공, 우리의 전공, 그리고 특히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현 상황, 그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좀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왜 우리가 AI와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얘기하는데 뭐 소프트웨어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 전공 컴퓨터 사이언스와 AI가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는지, 뭐 우리가 이제 AI를 왜 배워야 되고, 뭐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왜 이해해야 되는지,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좀 강의의 핵심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AI만으로도 이제 뭐 요즘에는 모든 게 개발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심플 디벨로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AI를 활용해서 이제 그냥 간단한 뭐 어플리케이션 같은 걸 개발할 수 있는 뭐 그런 개발자들을 뭐 이제 좀 통틀어서 심플 디벨로퍼라고 이제 지칭을 했는데요. 이러한 AI를 활용해서 이제 어떤 개발하는 개발자, 그리고 이제 스페셜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전공, 뭐 소프트웨어 전공을 우리 공부하고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고급 인력, 우리가 이제 제가 그냥 임의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스페셜리스트와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AI도 배워야 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나 소프트웨어 이쪽을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와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이제 결론,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조금 재미있는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컴퓨터 공학 혹은 소프트웨어, 뭐 지금 소프트웨어 컴퓨터 공학 이렇게 뭐 두 개로 나눠 놓긴 했는데 이제 앞으로 뭐 그냥 통칭해서 그냥 컴퓨터 공학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이쪽을 왜 배우고 지금 우리가 그 자율전공 교과목으로 선택 교과목으로 이제 들어오셨는지 한번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뭐 컴퓨터 공학을 선택한 이유가 뭐 이제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뭐 이제 뉴스에도 뭐 많이 나왔고 요즘엔 조금 반대되는 뉴스가 조금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뭐 전통적으로 뭐 이제 컴퓨터 공학 하면은 취업률이 높다. 뭐 그리고 웬만한 뭐 IT 회사 뭐 이런데 많이 이제 인력을 구하고 있으니까 취업이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이제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이제 고등학교 때나 혹은 뭐 초중고 뭐 학창 시절에 이런 코딩 같은 거를 좀 접해봐가지고 코딩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서 선택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코딩 하다 보면은 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막 뭘 설계하고 이제 절차를 이렇게 뭐 이렇게 언어로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뭐 레고 조립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굉장히 그런 게 좀 재미가 있어서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AI 시대, 이제 계속 나오는 키워드긴 한데 이제 AI 시대라서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이쪽 분야가 관련된 분야가 떠오르지 않을까, 뭐 유망한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혹은 뭐 이제 그 관련된 뭐 꿈 같은 것들이 있겠죠. 뭐 이제 스타트업을 하고 싶다던가 아니면 뭐 요즘에 게임을 좋아해서 뭐 게임 같은 걸 만들어 보고 싶다. 뭐 저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저도 뭐 되게 그 고등학교 때 뭐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컴퓨터 공학 쪽을 이제 전공을 선택한 계기긴 한데, 뭐 그런 여러 계기들이 있을 겁니다. 혹은 뭐 이제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지만 뭐 미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뭐 이렇게 선택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부분 학생들이 뭐 여러 생각들을 하고 있겠지만 뭐 공통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공통된 생각 같은 경우에는 코딩입니다. 그래서 뭐 저쪽 학과, 뭐 이제 컴퓨터 공학이나 뭐 소프트웨어 학과를 가게 되면은 가서 뭐 코딩 같은 걸 배우겠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뭐 이제 그래서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뭐 이제 코딩을 잘하면 뭐 좋은 개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도 보면은 저희 학과 이제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전공 필수, 뭐 이제 교양 쪽은 뺐는데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 쪽에 보시면은 뭐 수많은 교과목들이 있지만은 여기서 이제 실습, 특히 이제 코딩 베이스의 어떤 수업 같은 경우에는 좀 41개 중에 25개, 최고 60%까지 지금 굉장히 높은 숫자이죠. 그래서 많은 부분이 이제 코딩 교육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제 여러 교과목들이 있지만은 실제로 뭐 이렇게 실습 베이스의 어떤 교과목들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 저 학과에서는 코딩을 많이 배우겠구나. 그래서 코딩을 배워서 우리는 앞으로 그 능력을 살려가지고 취업을 해가지고 뭐 이제 돈을 벌겠다. 요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학생들이 이제 굿 코더가 되길 원하죠. 굿 코더가 돼서 나는 좋은 개발자가 될 거다. 예,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뭐 계속해서 지금 요새 들어오는 학생들은 잘 모르겠는데 뭐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우리 저희가 학과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뭐 많은 학생들이 뭐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해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입학한 학생들이 여러분들한테 선배들이 되겠죠. 그 선배들이 보면은 코딩 하느라 뭐 밤도 새고 뭐 코딩 배우려고 뭐 이제 학원 같은 것도 개인적으로 끊어서 이제 다니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이제 동아리 같은 거 활동을 하면서 뭐 이제 프로젝트 운영을 해가면서 뭐 이제 코딩 연습도 많이 해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가 있죠. 만약에 AI가 코딩을 다 해준다면은 우리는 왜 대체 컴퓨터 공학을 배워야 될까요? 뭐 이런 생각들을 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이제 제가 최근에 만난 학생들한테 조금 이렇게 질문을 해봤을 때는 뭐 당연하게도 AI를 써서 코딩을 해봤다라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도 우리가 이제 관련된 뉴스만 좀만 찾아봐도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제 뭐 AI가 코딩을 자동화한다, 뭐 클로드 AI다, 코덱스다, 뭐 이제 AI 코딩으로 뭐 위협이 더 증가한다, 뭐 이런 부정적인 뉴스도 있겠지만 뭐 AI로 뭐 ERP를 만들었다, 2달 만에 끝냈다, 뭐 관련된 유튜브도 보면 뭐 AI로 개발하고 싶은 분들은 보세요. 뭐 AI 프로그래밍, 뭐 바이브 코딩,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클립들이 있는 걸로 보면 이제 뭐 주변에서 흔히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광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AI한테 단순하게 그냥 몇 줄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되면은 AI가 그럴듯하게 만들어줍니다. 예, 뚝딱뚝딱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 우리는 굿 코더가 돼서 좋은 디벨로퍼, 개발자가 돼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뭐 AI가 다 해주면은 결국에는 이제 AI가 뭐 기업 입장에서 그냥 AI를 쓰고 인건비를 많이 아끼면서 뭐 결국에는 우리는 일자리를 많이 잃을 것이다 라는 식의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뭐 실제로 뭐 기업에서도 뭐 AI를 많이 도입해가지고 그런 코딩을 지금 많이들 하고 있고요. 뭐 그러한 어떤 그 현실은 정말 리얼이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고민이 있을 거고요. 뭐 여러분들 뭐 자율전공을 선택하신 학생들 여러분들도 뭐 비슷한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냥 여담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자율전공을 뭐 이제 실시한다 했을 때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그렇게 많은 걱정은 안 했습니다. 뭐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IT 분야가 이제 뭐 취업도 잘 되고 뭐 이제 학생들 관심도 많고 하니까 뭐 이제 학생들이 많이들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또 역으로 AI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니까 코딩 같은 걸 다 하니까 학생들이 또 이제 흥미가 떨어지는 거죠.
저기는 가봤자 뭐 AI가 다 해버리는 곳인데 가서 뭐하냐. 괜히 저런 데 가지 말고 딴 데 가서 다른 걸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들도 지금 다 고민을 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직접 한번 코딩 해보셨을 거예요. AI로. 그래서 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AI는 이제 코딩을 다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우리는 그 관점을 조금 그 개발 파트너로 생각을 해야지 뭐 AI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잡아먹는다. 이런 식으로 조금 관점을 가져가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GPT로 챗 GPT 코딩을 해보신 분들 다 있겠죠. 그래서 뭐 요즘 개발자들은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파이썬으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코드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뭐 이제 GPT한테 뭐 파이썬으로 뭐 웹을 크롤링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줘 이렇게 뭐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죠. 그러면 이제 AI가 코드를 이렇게 딱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뭐 GitHub의 뭐 코파일럿 이런 거는 이제 코드를 입력하는 순간 다음 코드를 AI가 어떻게 작성하라고 추천을 해줘요. 뭐 그런 툴들도 있고요. 뭐 그리고 최근에는 뭐 이제 커서 AI 같이 이제 뭐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프로그램 전체를 AI가 이해를 하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수정을 해봐라. 뭐 그리고 이제 디바인 저 어떻게 읽는지는 제가 까먹었네. 디바인이라고 읽겠습니다.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 개발자 AI라고 이제 불려가지고 AI한테 뭐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줘 라고 말을 하면은 이제 코드 작성, 디버깅, 테스트, 수정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수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AI가 코딩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AI라는 것을 이제 활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벨로프 파트너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AI는 이제 내가 개발할 것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가 이제 파트너로서 이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파트너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요게 보면은 이제 AI가 코딩도 해줘, 뭐 디버깅도 해줘, 뭐 아니면 그 환경도 구성을 해줘, 아니면 코드 추천도 해줘 하면은 뭐 이제 AI가 코딩을 다 해주네요. 그럼 여전히 드는 생각이죠. 뭐 이제 우리는 왜 컴퓨터 과학을 배워야 되는가? 그리고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앞으로는 개발자가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AI가 코딩을 한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이제 학생들은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코딩을 배울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 제가 뭐 얘기를 나눠본 학생들이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AI한테 물어보면은 코드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AI가 버그도 다 고쳐주고,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뭐 이제 버그를 찾기 위해서 뭐 이제 검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코드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수고가 필요하지 않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굳이 컴퓨터 공학, 뭐 이제 소프트웨어 전공 이쪽으로 가가지고 코딩을 배우느냐, 그럴 필요 없다, 그렇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사고가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당연하게도 뭐 이런 현실은 뭐 당연히 뭐 모든 학생들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기에는 좀 몇 가지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제 AI가 뭐 이제 코드를 만들어 주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AI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정의를 하지 못해요, AI가. 그러니까 분석을 이제
하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에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requirement, 요구사항 같은 것들을 설계하는 데는 이제 AI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AI가 그런 requirement를 이해하고 뭐 정확하게 이제 분석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반영하는 것까지는 아직 어려운 분야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구조로 시스템을 설계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은 아직 AI가 스스로 결정을 하지는 못하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질문을 AI한테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버, 여러분들 우버 아시죠? 우버?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카카오 택시, 이제 그 택시 부르는 어플 같은 거죠. 이제 해외에서 이제 우버 같은 거 많이 쓰실 텐데, 뭐 우버나 카카오 택시 같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한번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AI한테 야 우버 같은 서비스 하나 만들어줘 라고 이제 프롬프트로 이제 날리겠죠. 이제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프롬프트를 날리게 되면은 AI는 코드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코드를 몇 개 만들어서 줄 수가 있겠죠. 코드가 이제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구현해 보세요 하고 이제 예제 코드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하면서 쭉 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 AI 코드 안에서 이런 어떤 그 요구 사항이라든지 문제에 대한 어떤 그 해결 방안 같은 것들이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버를 구현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로 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차량이 현재 어디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고객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뭐 이제 알아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매칭을 시켜줄 것인지. 그래서 뭐 실시간 차량 매칭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어떤 알고리즘이라든지 위치 데이터가 이제 차량과 이제 손님한테 이제 넘어오게 될 텐데 그 위치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뭐 그리고 이제 결제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연동을 할 건지, 서버 아키텍처는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건지, 뭐 이런 것들은 여러 제약사항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조건, 문제풀이의 어떤 그 조건, 뭐 이제 요구사항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한 코드로 설계를 작성해가지고 코드로 제시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의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그 청사진들을 제대로 이제 설계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누군가가 이제 문제를 새로 정의하고 시스템을 어떤 구조로 가져갈지, 그리고 만든 코드가 잘 되는지 검증이죠. 검증을 해야 되는 역할 같은 것들이 필요로 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를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컴퓨터공학이면 뭐 이제 코딩이다, 코딩을 배우는 학문이다. 그래서 컴퓨터공학과 나오면 코딩을 배우는 학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뭐 코딩도 많이 배웁니다. 근데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뭐 코딩과 이제 컴퓨터공학 차이를 보여주는 표가 될 텐데요. 이제 코딩은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순한 도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설명할 때 한국어로 설명할 수도 있고 영어로도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어 자체가 아이디어는 아니죠. 다만 이제 어떤 언어로 전달을 하느냐. 코딩도 비슷한 그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코딩을 어떻게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구현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코딩은 이제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일 뿐이지 우리가 컴퓨터공학 그리고 소프트웨어 학과 쪽의 본질과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드를 이제 써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그런 학문 분야가 저희 학문 분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뭐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뭐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컴퓨터 공학의 핵심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결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설계하고 그거를 코딩으로 구현해내 나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코딩은 컴퓨터 공학의 일부분, 그러니까 부분 집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저희 학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지 코딩만 배우는 게 아니다. 코딩은 단순히 툴이다 라는 게 이제 저희 그 학과를 이해하시는데 이제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슬라이드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컴퓨터 공학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배우는데, 그거를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연구한 학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도 한마디로 이제 그 도구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코딩도 어떻게 보면 컴퓨터 영역이 될 수가 있는 거고, AI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영역이 되는 거지. 그래서 AI로 우리가 문제를 풀었는데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서 우리가 가져가서 그걸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좀 학과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좀 더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와닿을 수 있도록 조금 현실적인 예를 한번 더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우버 서비스를 만든다 하면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순히 앱을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먼저 우리 우버 서비스를 만든다 하면은 차량의 위치 데이터를 알아야 되겠죠. 이런 위치 데이터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GPS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제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승객이 호출되면 가장 가까운 차량을 찾아가지고 매칭을 해줘야 돼요. 여기에 또 매칭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필요로 하죠. 뭐 이제 매칭 알고리즘도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뭐 이제 고객이 뭐 이제 가까운 순으로 매칭을 시켜주느냐, 아니면 뭐 이제 가장 싼 가격에 제공되는 택시를 매칭해 준다느냐, 아니면은 뭐 이제 가장 뭐 빠른 이동 수단을 가진 차량을 뭐 매칭을 해준다던가,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도 다 이제 그 개발자들이 설계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이 이동할 때 같은 경우에는 최단 경로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필요로 할 거예요. 뭐 이거는 내비게이션의 영역이긴 한데, 어쨌든 뭐 최단 경로로 가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최단 경로 알고리즘도 필요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결제 시스템과의 연동도 필요할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결제 시스템 플랫폼들이 있을 텐데, 뭐 그런 플랫폼들과 연동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도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백만 명이 동시에 사용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대규모 클라우드 시스템, 이런 것들도 설계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단순히 코딩의 문제일까요? 이런 것들을 내가 다 고려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능력, 요게 그냥 코딩으로 끝날 문제냐?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시스템을 설계하고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거를 뭐 이제 어떻게 쪼개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쪼개고 어떻게 해결해서 그거를 어떻게 병합을 시키고 거기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찾아내고 검증해 나가는 과정,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결국엔 우리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학과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I는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을 이제 구현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거를 디자인하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이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거는 우리 개발자들의 몫이다. AI가 이걸 대신 해주진 않습니다. AI는 물론 이런 것들 뭐 설계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AI한테 물어볼 수는 있어요. AI한테 뭐 이런 것도 어떻게 설계할까? 그러면 이제 형식적인 답변이 나옵니다. 우리가 실제로 주어진 제약사항 같은 것들이 이제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의 제약사항들에 맞는 어떤 시스템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AI는 그냥 좀 일반적인 상황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을 총괄해가지고 답변을 주진 않습니다. 이런 거에 약간 아직 AI의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문제 해결 과정을 잘 설계하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그거를 잘 많이 공부를 해서 이제 AI 도움을 받아서 좀 개발을 하는데 좀 편의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조금 우리가 가진 미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더 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AI가 코딩을 해주면은 왜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를 배워야 되는가? 뭐 이제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뒀습니다. 앞서 봤던 얘기랑 비슷하긴 한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시스템, 전반적인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나 네트워크, 데이터 같은 여러 요소들이 이제 복잡하게 연결된 시스템 구조예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봤던 것처럼 뭐 우버에서 어떤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뭐 서버가 있고 실제 노드들 간에 노드라고 하면은 사람, 자동차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뭐 발생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거쳐 가지고 서버에 이제 도착을 하면 서버에서 연산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뿌려주는 시스템. 뭐 이런 좀 복잡한 구조의 시스템 구조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AI가 만든 코드도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이유이긴 한데요. 같은 문제더라도 어떤 알고리즘을 쓰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뭐 100배 이상, 뭐 몇천 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뭐 그냥 그 코딩 기술이 아니라 이제 컴퓨터 공학에서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쓸 것인지,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 구조를 가져갈 것인지, 어떤 식으로 최적화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그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문제 해결 역량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저희 소프트웨어학과에서 배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AI는 도구라고 했었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AI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될 겁니다. 앞으로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도 아까 그 강의 도입부에 조금 얘기를 드렸지만은 AI를 활용하는 거는 이제 되게 놀라울 일이 아니에요. 아주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개발자도 마찬가지로 AI를 활용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 AI를 제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데이터, 모델, 시스템 이런 구조들을 다 알고 있어야지 AI를 올바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컴퓨터공학에서 배우는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차이를 한번 표로서 이렇게 나눠본 건데요. 이전 시대에 우리가 단순 코드 같은 경우에는 AI를 사용한다 하면은 단순히 이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줘 라고 이제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코드를 만들어 주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제 일단 코드 구조를 우리가 그 어떤 베이스, 어떤 전반적인 시스템 구조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구조, 설계 같은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그냥 코드를 그냥 맹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맹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코드에서 문제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 하면은 결국엔 또 AI를 활용을 해야겠죠. 그럼 AI가 그거에 대한 올바른 답변을 줬는지, 그게 잘못된 답변인지, 그게 적용 가능한 건지 그런 것들이 전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단순한 코더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AI에 너무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 전공자 입장에서 AI를 활용한다 하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먼저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제약사항은 뭔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가지고 시스템을 먼저 설계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분석이 이루어지고 설계가 이루어지고 이제 구현 과정이 일 겁니다. 구현 과정에서 당연히 AI를 이용하겠죠.
뭐 AI가 코드는 잘 짜주니까 내가 프롬프트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거다 해서 만들어줘 하면은 AI가 코드를 이렇게 쭉 제시를 해줄 거고요. 그 제시된 코드를 가지고 분석이 가능하죠, 우리는. 그래서 그걸 보고 요게 잘못됐네. 아니면 이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어떤 식으로 설계하는지, 좀 구현을 다시 해야 되는지의 방향성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줄 수 있습니다. 즉, AI는 이제 대신 일하는 도구, 그런 게 아니라 협업하는 도구, 아까도 얘기했죠. 콜라보레이터가 돼야 된다. 예, 협업하는 도구로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개발자의 경쟁력 같은 경우에는 코딩 능력, 예전에 그냥 단순히 코딩만 잘하면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AI에게 그냥 코드를 부탁하는 사람이 되고 싶냐. 아니면 AI를 활용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시스템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냐. 이런 것들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거의 대부분 AI를 활용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이제 답변이 돌아오겠죠. 자, 그래서 뭐 이러한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강의에서 제가 전달드리고 싶어 했던 메시지들은 충분히 다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비유라 이제 강의 결론을 조금 지어 볼 건데요. 이제 재밌는 비유인데요. 이제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뭐 AI를 막 우리 AI 배워야 되냐, 뭐 배워야지 뭐 이런 얘기 할 때 난 당연히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AI는 뭐 그러면 뭐냐, 뭐 AI가 대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AI는 그냥 단순 계산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뭐 계산기와 비슷한 거예요. 뭐 그래서 계산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엄청 빠르게 계산을 해주죠. 우리가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뭐 계산기에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수식 입력해서 딱 누르면은 원하는 결과가 바로바로 뜨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각을 날 수 있겠죠. 계산기가 있으니까 수학을 배울 필요가 없냐? 그렇진 않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왜냐하면 계산기는 그냥 문제를 그냥 해결해 줄 뿐 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공식을 써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는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죠. 사람이 여기다가 숫자 입력하고 연산 과정을 입력을 해줘야지 얘가 계산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수학이 완전히 필요한 건 완전히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I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AI는 코드를 빠르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 어떤 시스템을 만들지, 어떤 구조로 설계할지 이런 거는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앞으로 뭐 AI 뭐냐 하면 그냥 계산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뭐 아까도 계속 비유를 들었던 건데 이제 그 SNS 서비스를 개발할 때 그냥 일반 개발자와 우리가 이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개발자의 뭐 그 개발 결과물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SNS 서비스 만들어 달라. 그러면 이제 컴퓨터 공학의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AI를 이제 활용을 하겠죠. 이제 AI를 활용하면은 이제 코드를 만들어 주겠죠. 그러면 이제 동작은 하는 코드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동작은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안에서 내가 세부 조정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문제의 원인을 찾기 힘들고 구조를 이해하기 힘들고 뭐 코드를 봐도 뭐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뭐 이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유저가 막 갑자기 증가를 했다거나 하는 식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민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다시 AI한테 찾아서 그 해답을 찾아가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반면에 이제 우리가 컴퓨터 사이언스나 소프트웨어를 배운 이제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제 SNS 내가 서비스를 개발한다 했을 때 먼저 설계부터 들어갑니다.
데이터 구조를 설계하고, 이제 서버 아키텍처를 이제 설계하고, 시스템 아키텍처, 전반적인 시스템 아키텍처 등을 뭐 이렇게 설계를 한 다음에, 이제 AI를 통해서 빠르게 구현한다가 핵심이죠. 도구로서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AI는 계산기랬죠. 도구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도구를 활용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다 하면은 우리는 그 문제를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내가 해결할지도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온 상태에서 뭐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정을 다시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가 직접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어떤 결과물들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실제 제가 그 GPT한테 로그인 시스템 만들어줘, 파이썬을 이용해서 로그인 시스템 만들어줘 라고 이제 프롬프트를 날렸는데 이런 식의 어떤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로그인 시스템, 여러분들이 뭐 파이썬 코드를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대충 이해가 가시겠지만 굉장히 간단한 어떤 템플릿 하나 이렇게 쭉 던져줬는데요. 유저와 이제 패스워드를 각각 입력받아서 뭐 검증을 해가지고 로그인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코드를 이제 만들어 줘요. 그래서 그 아주 간단한 형식의 어떤 그 파이썬 코드를 만들어주고, 이게 실제 동작을 시키면 잘 동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를 그대로 사용하느냐, 우리가 실제 어떤 서비스 시스템에 이 코드를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됩니다.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패스워드가 이제 플레인 텍스트, 그러니까 그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뭐 그런 개인정보 이슈 같은 거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은 뭐 이제 그냥 단순한 시스템 구조이기 때문에 뭐 해킹 공격이라든지 인증 관리 이런 게 전혀 없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제 뭐 서비스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고려가 많이 돼야 되는 겁니다. 뭐 비밀번호가 해시로 저장되고 세션 인증 사용해야 되고 보안 공격도 방어를 해야 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제약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단순히 코딩 문제로 해결하는 거는 힘들다. AI에게 부탁하는 코딩으로는 해결이 힘들다라는 거.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봐도, 이런 것만 봐도, 이게 시스템을 설계하는 게 그냥 단순히 코드로만 하는 게 아니구나.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내용들은 당연히 이제 컴퓨터 공학에서 우리가 이제 다룰 내용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정말 개발자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자신 있게 이제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공학 이쪽을 당연히 베이스로 깔고 가셔야지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뭐 개발자의 역할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를 좀 보게 되면은, 과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했죠. 문제를 정의하고 코드를 작성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즉 개발자의 핵심 업무는 코드를 직접 작성하는 것.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제 그래서 코딩이 중요했습니다. 코딩을 뭐 이제 도와주는 어떤 툴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코딩할 수 있는 건 이제 다 개발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코딩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다 하면은 알고리즘 생각하고 코드를 직접 작성하고 오류를 직접 수정해 나가면서 프로그램을 완성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코드를 얼마나 잘 작성하느냐, 이게 개발자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었다면, 현재는 조금 달라졌죠. 현재는 문제를 정의하고 설계하고 AI를 통해서 개발하고 검증까지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문제 분석, 시스템 구조 설계, AI 구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검증까지 이런 차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개발자의 역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드를 직접 작성하는 것에서 시스템을 설계하고 검증하는 역할로 이동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러한 흐름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미래까지는 이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래에서는 뭐 이제 문제를 정의하고 시스템을 설계하고 AI와 협업해서 개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개발자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서비스를 만들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이제 개발자다. 그리고 AI는 그 설계를 빠르게 구현하는 도구가 되고 파트너가 될 것이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I 시대에서 뭐 이제 개발자에게 어떤 능력이 중요하느냐, 예, 그러한 것들을 조금 4가지 관점으로 조금 더 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문제 정의 능력이죠. 그래서 AI는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는 AI가 결정을 내리진 못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하는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사용자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런 질문에 답하는 능력이 바로 이제 문제 정의 능력이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성공적인 서비스에는 좋은 코드를 많이 작성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해가지고 성공한 서비스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우버는 뭐 이제 택시 호출 문제라든지, 뭐 에어비앤비는 숙박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넷플릭스는 뭐 이제 콘텐츠를 어떻게 추천할 건지. 그래서 즉 무엇을 만들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스템 설계 능력입니다. 서비스는 이제 단순히 코드 몇 줄로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봤지만 뭐 실제 서비스에서는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서버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뭐 클라우드, 보안,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이제 어우러져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이제 시스템 설계 능력인데요. AI 같은 경우에는 코드 조각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 시스템 구조를 설계하는 것은 아직 사람이 해야 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공학에서 배우는 뭐 이제 운영체제라든지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아키텍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런 시스템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량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그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는 AI를 잘 활용해야겠죠.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AI는 파트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I는 코드 생성, 디버깅, 문서 작성, 테스트 코드 생성, 뭐 이런 것들을 빠르게 얘가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AI를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게 아니라 AI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AI를 단순히 사용하는 사람과 AI를 개발 도구로서 활용하는 사람 사이에는 큰 갭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검증 능력입니다. 그래서 AI도 뭐 어떤 결과물을 내줘요. 결과물을 내주긴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용할 수 있느냐, 정확한 거냐,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AI가 만들어준 코드를 가지고 성능에 어떤 문제가 있고 보안에 어떤 취약점이 있고 논리적인 오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검증하고 개선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능력이 없다면 그냥 AI 코드를 그냥 컨트롤 C V 하는 그냥 맹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이제 개발하고 하는 그런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앞으로의 개발자는 이제 코딩 속도가 아니라 여기 나온 이런 4가지 역량,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컴퓨터 공학에서는 이제 그런 역량들을 기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 교과목만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같은 문제를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램이 특정 알고리즘을 쓰면은 1초 만에 끝나고
어떤 다른 알고리즘을 쓰면 10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차이를 만드는 게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컴퓨터 공학, 소프트웨어과 이쪽에서는 뭐 이제 뭐 탐색 알고리즘, 뭐 정렬 알고리즘, 뭐 그래프 알고리즘, 뭐 요 밖에도 여러 가지 머신러닝 알고리즘,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코딩 기술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스트럭처, 이제 자료 구조, 데이터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배우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배열, 리스트, 트리, 해시 테이블 이런 구조들이 있고요. 뭐 들어서는 지금은 뭐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런 다양한 종류의 어떤 데이터 구조를 배우고 있고, 그 데이터 구조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 구조를 가져가느냐에 따라 뭐 검색의 속도라든지 메모리가 얼마나 드느냐, 메모리 사용량, 전체 성능, 이런 것들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두 가지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공학,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교과목 중에 하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제 운영체제라고 하는데요. 운영체제는 컴퓨터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메모리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어떻게 실행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실제로 최적화하는 것까지 또 여러분들이 좀 아이디어를 조금 펼쳐볼 수가 있겠죠.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그런 교과목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대부분의 서비스는 이제 네트워크 기반으로 동작을 하죠. 예를 들면 뭐 웹 서비스라든지 클라우드 시스템, 뭐 모바일 웹, 뭐 이런 것들은 다 네트워크 위에서 동작을 하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교과목에서는 데이터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가 어떤 프로토콜, 어떤 인터넷 프로토콜로 이제 전달이 되는지, 그리고 프로토콜이란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통신하는지, 뭐 여러 전반적인 내용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다섯 번째로 AI와 머신러닝이 있는데요. 많은 서비스에는 이제 AI 기술이 활용이 될 거예요. 뭐 대부분의 서비스가 이제 AI가 들어간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추천 시스템, 뭐 이미지 인식, 자연어 처리, 이런 기술들이 있겠는데요. 이런 개발자들도 이 AI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될 건데, 중요한 거는 AI도 결국에는 우리가 컴퓨터 공학 위에서 동작한다는 것,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 설계 능력인데요. 이제 실제 서비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요소들이 이제 얽히고 얽혀가지고 동작을 한다 했는데, 이런 연결된 복잡한 시스템을 우리가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고 확장 가능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시스템 구조를 가져가야 된다. 그런 것들의 어떤 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디자인할 건지를 연습해보는 그러한 교과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코딩 내용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코딩에 대한 베이스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코딩을 통해서 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학하고 나서 이런 것들을 배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아까 강의하면서 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질문을 날리고 싶네요. AI가 이제 중요해진 시대, 우리는 이제 AI로 이제 코드를 단순하게 작성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AI를 사용해서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냐, 네, 그런 질문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제 단순히 그냥 코드를 이제 활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고 우리가 문제를 정의하고
그리고 설계를 어떻게 가져가고 그거를 AI를 통해서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는지 예, 그것들을 배워갈 수 있는 인재가 되길 원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저희 관련된 소프트웨어 전공이라든지 컴퓨터 공학과 전공 사람들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해드리면서 그런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는 이런 AI를 이용해서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이제 간절히 담아서 조금 강의를 이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강의가 마무리가 됐고요. 앞에 이제 제가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앞에 제 강의 그 소개란에 이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메일 주소에 질문할 내용 같은 거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질문 이메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한 학기가 아니라 약 1시간 동안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뭐 기회가 된다면은 저희 학과에 와서 이제 강의 시간에 이제 뵙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